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930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90%에 가까운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앞선 세 차례의 권역별 경선에서 모두 압도적 1위를 달린 이재명 후보. 마지막 경선인 수도권 강원 제주 경선에서도 91% 득표율을 기록하며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는 89%를 기록하며 누적 득표율 89.77%로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박근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선 득표율을 넘어선 역대 최고 득표율입니다. 저 이재명에게 압도적인 정권 탈환을 통해 내란과 퇴행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국민 주권과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김동연, 김경수 후보는 각각 누적 득표율 6.87%, 3.36%에 그치며 아쉬움 속에 경선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 당선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선거처럼 뛰겠다 했고, 김동연 후보도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압도적인 지지가 압도적인 기대와 책임이라 생각한다며 책임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대선에 이어 두 번째 본선 대결에 나서는 이재명 후보. 민주당은 선대위를 꾸리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합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반드시 정권을 탈환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경수, 김동연 후보에는 아름다운 경쟁을 했다며 원팀으로 승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박영민 기자입니다. 이번 대선을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결이 아닌 통합과 분열의 대결로 규정한 이재명 후보. 수락연설에서 통합을 14차례 언급하며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입니다. 통합을 위한 과제로는 민주주의 복원과 성장 회복, 격차 완화를 꼽았습니다. 과거 사상과 이념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며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AI 중심의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 앞에서 이념이나 감정 이런 것들은 정말 사소하고도 구차한 일 아닙니까? 단단한 민주당이 되어 원팀으로 승리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입니다. 이제부터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입니다. 이를 위해 정당과 진영을 넘어 내란 극복과 헌정수호란 가치 아래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설에 대해 보다 강경하게 비판했습니다. 심판을 하고 계신 분이 끊임없이 선수로 뛰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는 거 아닌가. 내란 세력의 귀환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선대위 인사는 실력 중심으로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인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현충원을 찾아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등 대선 후보로서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2차 경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4명의 경선 후보들은 자신이야말로 이재명 후보를 꺾을 적임자라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여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층과 수도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국민연금 등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비서관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유정북 인천시장을 만나 도움을 청했고 반 이재명 세력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이재명을 이기려는 모든 세력과 손을 잡고 힘을 모아 극적인 승리를 거두도록 할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청년들과 만나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면 단일화 토론을 2번 하고 원샷 국민 경선을 하겠다며 단일화 방식도 언급했습니다. 또 단일화해라. 이 비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1대1 구도가 안 돼요.
한동훈 후보는 수도권 기초의원들을 만나 당원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유정복 시장도 만나 정책 연대를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싸울 힘을 비축해야 한다며 과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이재명을 맞서면 제 힘의 200%를 쏟아 넣을 겁니다. 박살을 내버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이 후보를 이길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한 후보로는 이재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대안은 오직 안철수입니다. 고향 부산에서 전통시장과 모교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한의사협회 총회를 찾아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2차 경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합산해 내일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집권 2기 100일을 맞게 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특히 관세 정책에 있어서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관세 옹호 주장을 펼쳤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발 관세로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관세를 거듭 옹호했습니다. 이번엔 관세가 부과되면 소득세가 크게 줄거나 완전 면제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트럼프는 또 관세를 통해 대규모 일자리가 이미 창출됐고 새로운 공장이 건설 중이라며 관세를 담당할 대외소득청 출범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관세 완화와 유예 조치가 반복되며 시장의 피로도가 쌓이고 있고 중국 등 각국과의 협상에서도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를 트럼프의 전략적 불확실성이라고 옹호하면서 결국 신속한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국 관세와 관련해선 양국이 결국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ir business model is predicated on selling cheap, subsidized goods to the U.S. And if there is a sudden stop in that, they will have a sudden stop in the economy, so they will negotiate. 한편 이틀 뒤 취임 100일을 맞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발표한 여론조사의 경우 직무수행 지지도는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관세 정책에 대해선 6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100일차 신임 대통령 중 1950년대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점령됐던 쿠르스크 지역을 완전 탈환했다고 선언하면서 북한군의 도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장관은 전쟁 종식을 위한 중재 지속 여부를 이번 주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 조빈나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파병이 알려진 건 지난해 10월. 하지만 러시아도 북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서울 면적 2배까지 러시아 쿠르스크를 점령했던 우크라이나군은 그 즈음부터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러시아는 쿠르스크를 8개월여 만에 완전히 수복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Солдаты и офицеры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в ходе отражения украинского вторжения показали высокий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проявили в бою стойкость, мужество и героиз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영토 교환을 협상할 땅은 이제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Полный разгром противника в Курском приграничье создает условия для дальнейших успешных действий наших войск.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미사 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따로 만나더니 러시아에 전에 없이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푸틴이 전쟁을 중단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금융제재와 2차 제재까지 언급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종전협정에 충분히 가까이 오지 못했다며 미국이 중재를 계속할지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곧 취임 100일을 맞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협상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주도권은 러시아가 쥐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는 주말 동안 우크라이나 곳곳을 공습했고 최소 4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북한은 오늘 처음으로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로 조약에 따른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임을 강조했습니다. 김기화 기자입니다.
북한은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러시아 파병 사실을 알렸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군 특수부대 이른바 폭풍군단이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것으로 알려진 건 지난해 10월. 그로부터 6개월 후인 지난 26일 러시아의 쿠르스크 수복선언과 함께 북한군 파병 사실은 먼저 러시아 측으로부터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측의 발표 이틀 뒤 북한은 이번 파병이 유사시 상호 자동 군사 개입을 명문화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제4조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군이 쿠르스크 해방작전에 투입됐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북러 조약 이행 차원이라는 파병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입장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파병 군인들을 위해 수도에 곧 전투 위훈비가 건립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그들의 넋을 기리고 참전 용사의 가족들을 특별히 우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파병으로 인해 적지 않은 희생자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주민 동요를 인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김규환입니다. SK텔레콤이 잠시 후부터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벌써 유심이 품절되거나 이를 악용한 범죄 시도가 잇따르면서 SKT는 또 한 번 긴급 입장 발표에 나섰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SKT가 발표한 유심 무료 교체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빨리 유심을 바꾸려는 이용자들이 몰려 일부 대리점에선 벌써 유심이 동났고 불법 명의 도용을 막아준다는 서비스에는 접속자가 폭주해 SKT 애플리케이션도 접속이 원활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혼란이 계속되자 SKT가 휴일인 어제 대국민 사과 이틀 만에 또 한 번 긴급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가 생기면 100% 책임을 지겠다며 문자 등으로 가입 안내가 되고 있는 유심 보호 서비스가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며 서비스 가입을 재차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확보한 유심은 100만 개라면서 다음 달 말까지 500만 개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려 거듭 사과 말씀드립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와 유심 교체를 통해 고객의 소중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게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를 투명히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인터넷에선 유심 무상교체 등을 검색하면 사기 도박 사이트로 연결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신고는 아직 정은 아니고 탐지하는 시스템에서 사전에 발견했습니다. 수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고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SKT는 현재까지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지만 소비자 불안은 여전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는 오늘 오전부터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 본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인지하고 기업 회생을 준비하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경영진의 사기 혐의 등을 수사 중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 난동을 벌였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교사 등 여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 중이고 코스닥 시장은 하락 반전하는 등 혼조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5.72포인트 상승한 2,552.02에 코스닥은 5.4포인트 내린 724.2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관세 갈등이 최악의 국면에 지나다는 인식에 미국 3대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의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 8거래일째 상승 중이고 HD 현대마린엔진, 한화오션은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조선주 강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비엠 등 2차 전지주 흐름 좋고 HDC 현대산업개발과 NC소프트, 호텔신라 상승 중인 반면 SK텔레콤과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약세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세크 10%대 상승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36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 판다 연구센터의 자이언트 판다 한 쌍이 오스트리아행 항공기에 올랐습니다. 두 판다는 앞으로 10년간 오스트리아에 머물게 됩니다. 활발한 성격의 수컷 허펑과 온순하고 귀여운 암컷 란윈. 판다 센터의 귀염둥이들이 환송회를 마치고 오스트리아로 떠났습니다. 항공기에는 중국 측 수의사 1명과 오스트리아 사육사 1명이 동행했습니다. 대나무와 죽순 등 이동 중 먹이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판다 센터 측은 지난달 판다들이 머물 오스트리아 쉔부른 동물원에 대해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중국은 오스트리아와 20년 넘게 판다 연구에 협력해 판다 보호와 질병 치료 등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오스트리아는 지난 2017년 병으로 죽은 판다 롱후이를 박제로 만들어 중국에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제빵사가 세계에서 가장 긴 딸기 케이크를 만들어 화제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듯한 긴 케이크. 제빵사 엘 갸뚜 씨가 케이크 위에 조심스럽게 크림을 짜얹습니다. 곧이어 20명의 동료들이 조각 딸기를 케이크 사이에 맛깔스럽게 꽂습니다. 이 팀이 무려 일주일을 공들여 만든 케이크, 바로 세계에서 가장 긴 딸기 케이크입니다. 길이가 무려 121.8m에 달하는 이 케이크에는 달걀 4,000개와 350kg의 딸기, 그리고 415kg의 크림이 들어갔습니다. Toujours le fraisier, c'est un gâteau classique, mais c'est aussi un gâteau raffiné. C'est un gâteau qui représente des moments festifs, des moments familiaux. 기네스북에 등재되려면 케이크의 넓이와 높이가 최소 8cm가 되어야 합니다. Et je voulais aussi mettre en avant les produits du terroir, donc la fraise française, les matières premières comme le lait, la crème, le beurre, etc. 최장 딸기 케이크 신기록을 세운 이 케이크는 현장을 지켜본 주민 모두에게 선물로 돌아갔습니다. 콜로라도주의 한 탁구대 앞에서 사람들이 짝을 이루어 탁구를 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동네 탁구장 같지만 이곳은 파킨슨병 등 신경학적 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센터입니다. 30년 동안 산부인과 의사로 일해온 안토니오 바베라 씨는 2016년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은 뒤 왼팔을 못 쓰게 돼 의료 활동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탁구를 치며 왼팔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신경이란 단어 뉴로와 탁구를 결합한 뉴로퐁이란 이름의 신경치료 탁구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Ping pong is just a mean, a game to play more with your brain and with your emotions. 신경치료를 위한 탁구는 치료와 회복이 목적이라 실력을 겨루기보다는 각자의 속도에 맞춰 주 2회, 회당 2시간씩 천천히 진행됩니다. We, the people that have Parkinson, can play a game that wasn't necessarily designed for us in the first place, but we can play it and we can play it well. 바베라 씨는 콜로라도 대학병원 의료진과 함께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게 탁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쇠를 불려서 단련한 뒤 철로 다양한 작품을 만드는 장인이 유럽에서 열린 콩쿠르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쇠막대기가 개구리와 장미꽃 무늬가 되고 때론 실내 장식과 대문이 됩니다. 35년 외길을 걸어온 철의 장인 가나리 유키오 씨의 작품인데요. 단철이라 불리는 기법으로 쇠막대기 하나를 써 용접 없이 달팽이를 만듭니다. 우선 1000도 이상으로 달군 쇠를 1.6kg의 망치로 두드립니다. 2, 3분 안에 형태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 공정을 3차례 반복하자 등껍질 부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なるべく柔らかく見えるように。大変だけど、でも楽しいですよ。
21살 때 우연히 본 작품에 이끌려 이 길에 들어선 가나리 씨는 일본과 유럽에서 수련을 거쳐 30살에 독립했습니다. 가장 중시하는 건 곡선의 아름다움입니다. 이날은 시내 공원에서 열린 예술 행사에 참가했는데요. 어린이들과 철을 두드려 그릇을 만들고 이틀 동안 벤치를 완성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가나리 씨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싶다고 말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무덤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성자였던 교황의 뜻 그대로 무덤에 놓인 건 십자가와 장미 한 송이뿐입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나무로 만든 관 속에 누워 세상과 작별 인사를 나눈 프란치스코 교황. 마지막 가는 길 역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헌신의 뜻이 담겼습니다. Innumerevoli sono i suoi gesti e le sue esortazioni in favore dei rifugiati e dei profughi. 장례 미사를 마친 교황의 관은 바티칸 밖으로 나와 로마 시내에 있는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으로 운구됐습니다. 교황이 아니라 한 명의 가톨릭 신자로 묻히길 원했던 프란치스코 교황. 무덤을 덮은 돌에는 프란치스쿠스라는 이름만 새겨졌고 교황이라는 직함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니고 다녔던 철제 십자가의 복제품, 그리고 무덤 위에 놓인 한 송이 흰 장미가 장식의 전부. 교황이 묻혔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소박한 그의 무덤을 보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It's sad that we don't get popes like this very often, and we hope that the next pope will continue the same as he has done. So we were at the funeral yesterday, and now we really would like to pray with the Pope. 추기경들도 무덤을 찾아 다시 한번 교황의 뜻을 기렸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애도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 이후 다음 달 6일에서 11일 사이 다음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추기경단 비밀회의 콘클라베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배달 수수료를 낮추자며 지자체들이 앞다퉈 만든 공공 배달 앱을 되살리기 위해서 서울시가 치킨값 30%를 할인하기로 하고 정부도 650억 원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땡겨요 주문, 땡겨요 주문. 공공 배달 앱 땡겨요. 이 음식점의 배달 주문 8건 가운데 1건 정도는 땡겨요로 들어옵니다. 땡겨요로 주문하면 10% 할인에 배달비도 무료라고 직접 홍보한 덕입니다. 기존 배달 앱에 내는 수수료와 광고비가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었습니다. 광고비만 거의 한 달에 한 7, 8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배민에다가. 판매 금액에서 한 30몇 %가 배민에서 수수료로 가져가는 거예요. 2% 이하 낮은 수수료에도 공공 배달 앱의 시장 점유율은 3%대. 현재 운영 중인 12개를 모두 합친 결과입니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 배달 앱 할인 혜택이 커집니다. 서울시가 최근 내놓은 공공 배달 앱 전용 가격제. 땡겨요 앱으로 치킨을 주문하면 첫 주문 할인 쿠폰 5,000원에 치킨 업체 할인 4,000원, 1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품권까지 쓰면 10,000원 넘게 할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달 주문의 40%를 차지하는 치킨 업종부터 시작해 공공 배달 앱 이용자를 끌어모은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공공 배달 앱은 주로 지역 화폐나 상품권 등으로 할인을 하는데 그만큼 지자체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자체별로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을 썼지만 지난 4년 사이 공공앱 14개가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이벤트만 할 때만 반짝 썼다가 바로 그냥 배민이나 쿠팡이츠나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익성도 없고 소비자도 불편하고 거의 다 적었습니다. 정부는 공공 배달앱 활성화 명목으로 추경안에 6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지난해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와 가치관을 우리말로 듣는 값진 경험을 누릴 수 있었는데요. 한강의 노벨문학상 강연과 지금껏 공개되지 않았던 작품들이 새로 묶여 책으로 나왔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면서 한강 작가는 지금까지 글쓰기의 여정을
빛과 실이란 제목의 강연으로 소개했습니다. 첫 소설부터 최근의 소설까지 어쩌면 내 모든 질문들의 가장 깊은 겹은 언제나 사랑을 향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당시 강연문을 포함해 미발표됐던 시와 산문, 그리고 사적인 일기까지 한 권의 책으로 묶여 나왔습니다. 사람의 따뜻한 체온, 그리고 생명에 대한 갈구를 특유의 담담하면서도 시적인 문장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아버지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저자는 육아를 하는 남성의 경우 호르몬이 변하면서 보호 본능과 공감 능력이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즉, 남성의 몸과 마음에도 양육 본능이 깊숙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과거 호모사피엔스는 협력 양육을 통해 진화해 왔다면서 돌봄이 어머니만의 것이라는 관념은 이제 내려놓자고 제안합니다. 숫자와 수학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스포츠인 야구. 숫자로 가득 찬 전광판부터 3할 타자와 선수를 평가하는 다양한 통계 지표까지